야, 너 장애인한테 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뭔가 가족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장애인 부모고 장애인 형제라고 해서 착할 필요는 없어요. 장애든 아니든 간에 형제자매를 돌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이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이 골마 있더라고요. 얘도 100을 주고 얘도 100을 주고 나는 공평히 줬는데 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모자란 애처럼 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뇌의 지분율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발달장애를 가진 14살 딸과 11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어릴 땐 제법 누나도 잘 챙기고 든든했던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누나를 놀리고 누나가 머리가 아파서 부끄럽다고 얘기하네요. 누나가 부끄럽다니 이해가 되면서도 화도 납니다. 누나가 부끄럽다며 눈물까지 보이는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형제와도 사이가 좋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노하우를 듣고 싶어요. 근데 11살이면 저희 아이도 그랬고 굉장히 힘든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희 딸 기준으로 보면 저희 딸은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저희 딸이 중학생이고 제가 이제 동생이랑 이렇게 다닐 때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저기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을 땐 절대로 저를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돼요. 저라도 그랬겠다 싶어서. 그리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아이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아니면 뭐 다 커서라도 너 왜 옛날에 그럴 때 엄마 아는 척 안 했어? 동생이랑 있을 때 왜 아는 척 안 했어?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냅뒀어요. 그렇게 냅두고 어느 정도 저는 저희 큰아이가 좀 컸을 때, 그러니까 비장애 형제 아이가 좀 컸을 때 공개적으로 장애 아이를 디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셋이 모여가지고 비장애인 셋이 장애인 하나를 놓고 무슨 뭐 성토 대회를 하는 거지 막.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야, 진짜 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 엄마 그랬지. 나 있잖아. 나 이런 일도 있었어. 어머 세상에. 저 정말 저 못된 장애인 저 어떡하면 좋니?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애인 가족이고 내가 장애인 부모고 장애인 형제라고 해서 착할 필요는 없어요. 싫으면 싫은 거지 뭐. 미우면 미운 거지. 그리고 욕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동생이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이제 우린 지지를 해주지. 그렇지만 그걸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해요. 내가 이럴 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라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그럴 때는 뭐 야, 너 장애인한테 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뭔가 가족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같은 장애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애인 친구들이나 엄마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뭐 캠프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데 가서 굉장히 그것들을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해야 돼요. 아, 나만 장애인 누나가 있는 게 아니네. 쟤도 있네. 보니까 쟤 누나는 더 심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큰아이가 14살이고 11살이면 이 11살짜리 아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아이 11살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쨌거나 마음은 아프지만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쪽팔리면 쪽팔린 거지. 그리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거지. 당연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내가 이 누나가 너무 쪽팔림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이 아이한테 알게 해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정신장애인 그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만든 나는이라는 무슨 그 20, 30대 청년 동아리들이 있어요. 네이밍이 대나무 숲 티타임이래요. 왜냐면 자기는 장애 자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정말 힘들어서 한 건데 그 말이 부모님이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죄책감이 들죠. 네.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을 형제자매도 똑같이 느끼고 마치 형제자매,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땐 너희가 돌봐야 되라는 그런 것들이 돌볼 수 있죠.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장애든 아니든 간에 형제자매를 돌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이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런 듯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이 골마 있더라고. 근데 이 골마 있던 게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얘기 그 주제로는 가능한가 봐요. 저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이 위기가 되게 잘 넘어갔던 게 뭐냐면 제가 되게 작은 시골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에 시골 학교에 갔더니 이제 그 되게 좋은 점도 많았고 자연이 가까우니까 좋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가정도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을 경우 생업에 바쁘고 아니면 부모가 부재한 경우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가 보니까 나는 장애인 형제가 있지만 우리 엄마는 또 우리를 위해서 되게 많이 그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가진 가정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진 가정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의 장애 형제에 대해서 나에겐 이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꼭 무슨 다른 어려움이 너무 많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이유 그리고 특히 장애의 비장애 형제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의 비장애 형제들이 훨씬 힘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도전 행동들이 있고 하니까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보다 발달장애 비장애 형제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워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건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어려워하고 여기에 매몰되는 거에 시선을 좀 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움을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이 됐든 뭐 심리적인 것이 됐든 세상에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거가 나의 것이구나.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가족이 같이 좀 의논해 나가고 좀 시야를 넓게 가져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요때는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아니면 같이 온전히 내가 독점하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언니하고 누나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누나를 활동부 선생님한테 맡기던 어쨌건 그리고 밤을 더 같이 뭐 캠프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희 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딸이 학교 다닐 때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1박 2일이나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 얘가 1년을 기다려요. 지연이가 없는 우리 집을 기다려요. 그래서 얘가 막 짜요. 지연이가 가면 이제 지연이를 빠이빠이 하고 보내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지 이렇게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충분히 이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줬어요. 그냥 부모가 다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계속 어떤 너만 특별히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11살은 그런 게 필요해서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캠프나 뭐 어디 여행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시면요. 그냥 이 세 분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아가랑 그냥 뭐 어디 식당 이런 데라도 가는 거예요. 뭐 이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그냥 이 아이만 데리고 가서 온전히 그때는 이 아이한테 집중해서 그럼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내가 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저 원래 한 달에 한 번 저 또래 어머님이랑 비장애 형제 데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 저랑 신랑은 그날 하는 날을 저희끼리 외동놀이라고 해요. 외동놀이 하러 나왔어 해가지고 아이 학교 보내면 얘를 체험학습으로라도 빼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랑만 놀이공원 갔다 온다.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사실 그냥 맞아. 자기랑 쇼핑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애가 그날 근데 조금 어릴수록 더 어리광을 피더라고요. 자기 혼자만의 나이니까 누나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누나가 너무 자기가 동생인데 누나가 먼저 막 들어놓고 하니까 제가 못했던 것들을 그날 좀 마음껏 하니까 그날은 신랑이랑 저랑 약속해서 좀 아이가 좀 어리광하더라도 좀 받아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도움을 저는 생각해보니까 얘기 들으면서 사실 장애를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좋게 포장해봤자 비장애 형제 뭐 다른 가정에서도 형제자매 문제가 있어 라고 하더라도 사실 발달장애를 가진 비장애 형제로서 지내는 게 힘들어요. 안 좋은 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라도 상기시킨 것 같아요. 진짜 이럴 때 써먹거든요. 저 통행료 이거 사회 서비스
통행료 낼 때도 야 이거 누나 때문에 할인받는 거야. 그리고 주차할 때 이거 누나 때문에 여기 될 수 있으면 저희 동생이 놀래요. 어? 그래? 그리고 제가 이거 출연한 거 저희 아들이랑 같이 보거든요. 엄마가 유튜브 나오는 거 누나 때문이야. 누나 아니었으면 못 나와. 그리고 제가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전기세도 가스비도 이런 거 할 때 생각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얘기해주면 약간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저는 그 비장의 형제를 독점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공감하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집의 숙제 같은 거였는데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어떤 뭐 미술놀이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비장의 동생의 말을 못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시선과 시선이 이렇게 신경이 다 큰애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때로는 큰애보다 작은 애 때문에 더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큰애가 잡해지만 얘는 그래도 나름 좀 순한 면이 있었는데 둘째가 말도 잘하고 뭐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질적인 게 있고 짜증이 있고 그래서 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저도 교육받은 게 있어서 비장애에도 신경 쓴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도 100을 주고 얘도 100을 주고 나는 공평히 줬는데 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모자란 애처럼 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얘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얘는 사랑받고 싶은 그릇이 더 큰가 보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저는 똑같이 100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뇌의 지분율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머릿속에 한 95%는 큰애 생각을 하고 있고 작은 애는 5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물리적인 시간을 그냥 같이 해준다고 해서 절대 충족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게 맞았구나라는 걸 제가 되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 신경과 시간을 온전히 집중해주는 경험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정말 기막히게 알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엄마가 머릿속에서 오늘 지연이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알고 있고 저도 한 20년 저희 아이 20년 전이죠. 20년 전 비디오를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아이를 양쪽에 끼고 제가 미끄럼틀을 이렇게 내려오는 비디오를 아빠가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이제 아이들이 연년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내려와도 그게 가능해서 이렇게 끼고 내려왔는데 저희 큰아이가 자기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길었으니까 엄마 나 무섭지 않게 안 무서워하면서 내려왔어 나. 그러니까 칭찬해줘.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빠한테 지연이 찍었어 지연이 표정 어때? 지연이 어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20년 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카메라에다 대고 애를 막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지연이 표정 어땠어?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여튼 이 독점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